예, 선생님, 금방 질문하신 거는 바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행 사회자가 소개는 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공청회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환경 에너지를 전공을 해서 그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하면서 지금 특히 우리 선생님처럼 기후 환경이나 주변 환경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좋은 정책을 또 제안을 하면서 그래서 서울시에 현재 정책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고향이 이쪽 충북 청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충청북도 국제자문관을 벌써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지원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런 자문도 하고 있는데 아까 요 내용에 대해서 보충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바로 우리 주민께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도 드리고 또 보완할 것들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공청회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능하면 앞에 나와주시면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또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아마 제가 여기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한 19,2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한 200여 명이 빠지셨더라고요. 이 두 세대가. 어쨌든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적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요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갖고 계신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 우리가 또 개선할 사항들은 얼마든지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오늘 시간에 한 말씀씩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더 활성화가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논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입주민 위주로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제가 공청회 진행도 하고 또 좌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 고향에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을 제가 현장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오전에 일찍 와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다행히 주거 공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처리하면서 지금 그런 민원이나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를 처리하는 데는 조금 더 밀집 지역보다는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아주 꼼꼼히 했습니다. 저도 환경평가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한테 이의제기도 하고 보완 요청을 하는데 대기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 특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특수 어떤 우리 동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때 질문에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자 방금 선생님 말씀 주신 것 중 한 두 가지인데 오폐수 문제하고 그 야생동물에 대한 거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먼저 절벌선 검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폐수 처리 시설 공장은 하루 운영 300%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내보내거나 빗물을 바로 방류하게 되면 분명히 절벌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최종 방류 지점에 저류지 17,000톤 규모의 저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된 환경청이든 환경 관련 전문가 의견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오폐수도 직접 방류하지 말고 저희를 한번 거쳐서 내보내는 게 좋겠다. 그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오폐수 발생량도 저희를 한번 거쳤다가 빗물도 한번 거쳤다가 시찰적으로 조금씩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야생 동물이 위비에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환경재산 대책을 수립합니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농작물에 대한 이게 개발이 되니까 지금 현재 소식하고 있는 그 야생 동물이 갈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지하고 저 호두 키우는데 축사에 사실 그런 그 상업단, 2차 상업단지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라니 같은 게 사실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축사랑 같이 뜯어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부엉 같은 경우도 사실 재작년에 이 새끼 초학교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부엉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보로 좀 거기 앞에 산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 산하고 지금 그 개발 예정지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틀어막아 버리면 그 중간에 저희 농들인데 저기까지 지금 소식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럼 저기 틀어막아 버리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세가 끝나면 잠깐 근데 이제 그 불목으로 내려오고 먹차로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산에는 물 붓고 그리고 먹이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농경지에는 혹시 피해를 많이 준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또 단체에서는 환경 단체에서는 반대로 왜 이 동물들을 이렇게 그냥 뭐 길을 내주지 않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제기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이것은 그 직접 현장 파악을 하셔갖고 그 뭐 전용 다닐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더 보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의견 주실 선생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죠. 사실 이 특장차 산업단지라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뭐 금왕 농업단지서부터 뭐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한 6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최근의 사례가 전북 김제에서 요 특장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2년도부터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분양은 100%가 됐고 지금 2차 분양이 이번 24년 6월에 2차 분양인데 거기는 하나 조그마한 면 소재지인데 거기는 한 3,000명, 4,000명 밖에 인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특장차가 오면서 많은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주변이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했던 사례, 이게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가 세대가 한 200세대가 자꾸 요 1년도 안 돼서 자꾸 주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와 지금 저 어떤 빈부격차도 많이 생긴다고들 하는데 자꾸 어떤 그 클러스터가 확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서 좀 여기 주민들에게도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사실은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환경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의견도 좋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도심에서의 문제는 사실 대기질입니다. 사실 대기질 오염에 거기에 특히나 유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뭐 경기도 일대 일원에도. 근데 다행히 들어보니까 전체 50만 제곱미터에서 한 거의 반으로 줄면서 어떤 유해 시설, 어떤 화공 시설에 대한 것들은 화학 시설에 대한 것은 배제를 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어떻게 식품 쪽 그리고 지금 기존에 봤더니 무슨 뭡니까 그 화학 공장이 하나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무슨 케미컬 공장이 이미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데는 이제 그런 유해 업체들은 배제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봅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 뭐 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주시면 바로 여기는 그 실제 시행하실 분들 그리고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실 분들 모든 또 책임자들이 다 와 계시니까 또 여기 아마 이쪽 읍에서도 아마 참석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땅이 폐약했던 말이죠. 네. 몇년 허가한다, 노래가 허가한다
몇년 끌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재산을 못하고 땅 팔아도 계획이 들어오는데 계획이 못 세우고 어차피 화가 나서 딴짓 날 허가가 나가야 되면 바로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거 열에 9번 다 계약한 거면 빨리 그러시겠죠. 예. 그것도 좋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사업계획 승인은 났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주변 문제 또 뭐 인허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오히려 그건 또 큰 손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가 있나요? 혹시 만약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됐을 때는 바로 사업 착공 여부에 대한 거가 한번 좀 말씀 주시죠. 1차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되신다면 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굉장한 경쟁입니다. 사실 외자 유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부의 산업체 유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각 지자체의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만약에 뭐 도움이 된다면 뭐 지사님이나 등등 관계자들하고의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는 게 향후에 저희들도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건데 아까 그 폐수도 말씀을 하셨고 뭐 대기 이쪽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또 최근에는 탄소 중립 조례가 생겼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기후변화 위기 시대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우리가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어떻게 보면 서명을 해서 그거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장에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조성이 되고 나면 많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소개도 할 것이고 유입을 또 많이 이제 홍보를 할 텐데 조건이 아까 좋은 그 내용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아까 그 유해성에 대한 기업들도 물론 배제를 시키지만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전국적 추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국의 농공단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지자체에서 선별 조건이 뭐냐면 그 기업들에게 아리백 기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다라든가 또 배출가스가 그 기준 이상이 들어가면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요새는 이제 정부에서 오히려 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립니다.